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김문수, 한덕수와 단일화의 어깃장, 그 이유 이런 건데, 아마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포기해야 된다, 내지는 쪼그라들고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그걸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단일화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고요. 근데 이 싸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 8시쯤에 김문수 후보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3가지를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전당대회를 통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후보의 당무 우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같은 얘기죠. 그리고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이후에야 구성하겠다라고 통보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 선대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선대본부와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해야 된다. 요 3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거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다시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유상범 의원을 본부장으로 하겠다, 이런 거고요. 자, 요런 시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긴급의원총회입니다. 난상토론이 벌어졌죠. 박형수 원내수석부 대표가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했는데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둘째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일정을 조속히 밝혀달라, 이런 취지로. 그래서 원래 의원총회 입장문을 내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나치게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입장문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긴급의원총회,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면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우선 당 지도부에서는요, 김문수 후보가 요구한 인선안, 이걸 심야에 의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요구를 들어준 거죠. 이거 들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했습니다.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공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는 갑자기 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를 연다. 비대면,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 ARS 투표 방식으로 연다. 장소, 시점 이런 것들은 추후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11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끝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걸 추인하겠다라는 지도부의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는 이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전당대회 공고를 했다. 이것도 일종의 압박수단이죠. 아까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압박수단입니다. 전당대회를 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TV토론, 여론조사, 단일화 하려면 그런 것이 필수적 아닙니까? 2, 3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TK, 대구 경북 지역, 본인의 고향이죠, 여기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일, 7일은 서울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없어도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아마 한덕수 대행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선거운동은 해야죠. 해야 되지만 일부러 대구 경북으로 잡아서 면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부의 압박에 대해서 난 그 압박 받아들이지 않을래,
라는 의사표시로 보인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전히 단일화에 대한 어깃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왜 신뢰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끝내 단일화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2년 노무현 후보 때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 이 논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내 거부하고 마지막 순간에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노무현 후보가 받아들여서 승리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델인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는가? 현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를 엄청나게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죠. 이미 당원들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심지어는 4월 11일부터 지금까지면 뭐 거의 한 5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부터 빅텐트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열려있다,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근데 지금 행동은 그 말을 완전히 뒤집는 거. 가장 최근에는 채널A 주관으로 4월 24일에 토론회를 할 때 당 후보가 되면 한덕수와 단일화한다 라는 OX 물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문수 후보는 O, 한동훈 후보는 OX를 안 들었습니다. 그럼 세모. 이게 결정적 이유가 돼서 당선된 거 아닌가요?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죠. 마지막 당선된 거는 한동훈 후보의 전략적 실패다. 왜? 국민의힘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단일화 이벤트, 그 단일화가 누구로 되든 단일화 이벤트를 원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하겠다고 오를 들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세모 그래가지고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럼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단일화 이벤트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른바 단일화 희망 세력이 김문수 후보로 더 많이 쏠려갔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마지막 경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말을 최종적으로 보면 9일 만에 완벽하게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문수를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이렇게 되겠죠? 저 사람 열흘도 안 돼가지고 무슨 이재명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열흘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단일화를 거의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못하겠다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다. 그런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났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기의 신뢰의 문제, 왜냐하면 신뢰의 문제가 제기가 되면요 지지율이 오르질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자기 말과 행동 언행 불일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죠. 현재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던데, 이재명 이 3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이 49, 김문수가 33, 이준석이 9. 그 다음에 한덕수를 넣으면 이재명이 49, 이재명은 똑같고 한덕수가 36, 그 다음에 이준석이 6.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덕수가 나오면 이준석의 그 지지율 중에 3%포인트 정도가 한덕수 쪽으로 옮기고, 김문수가 나오면 이준석이 3%포인트를 더 가져간다. 이런 결론입니다. 3%포인트면요 그냥 오차범위 냅니다. 이거는 이 단일화 방식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과의 경쟁력, 그러면 한덕수가 될지 김문수가 될지 모릅니다. 오차범위 내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초반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뭐 똑같은 조사는 아니지만 대개 50%대 초반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락 징후는 있습니다. 49. 그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이 단일화에 대한 어깃장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은 대의를 위해서 포기했다. 단일화를 위해서. 그럼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나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죠. 물론 한덕수 후보를 넣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현재의 여론조사로는 이재명 후보가 하락 징후가 명확하긴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뭐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탄핵,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더 하락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차 범위 밖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김문수든 한덕수든 이길 수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이벤트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벤트를 만들면 그나마 컨벤션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그냥 김문수 후보가 뭉갠다. 그러면 이제 당원에 대한 배신. 왜? 단일화를 한다고 약속하고 후보가 됐는데, 그런데 단일화를 거부한다. 그래서 결국 대선에서 만약에 졌다. 물론 뭐 저도 김문수 후보 은퇴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본인 신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억 속에서 악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거를 김문수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선택하겠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4일에 조사한 걸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단일화 찬성이 92%입니다. 거의 전원입니다. 전원. 이걸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역주행하겠다는 거죠. 가능할까요? 2002년에 그 고집이 세다는 노무현 후보도 결국은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켰죠. 그것 때문에 성공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해창 후보가 당선되는 게 거의 명확했습니다. 이 단일화로 역전의 이발판을 마련했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과 무당층 상당수가 그걸 원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역주행하고 본인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약속했던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를 자꾸 어깃장을 놓으면서 미적거린다. 그럴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의 신뢰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지율 결코 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도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런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 조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본인 신뢰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라는 인간의 신뢰. 본인이 뭐 그 신뢰 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뭐 본인의 길을 가는 거고,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 전에, 왜냐하면 11일 후보 등록해버리면 끝이니까 11일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